비만대사 수술은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약물 치료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대사 수술은 수술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았으니 이제 알아서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수술 이후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만대사 수술 초기에는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지만 생활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중 감량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대사 수술 후에는 식습관, 운동, 생활 패턴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비만대사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수술 이후의 관리까지 함께하고 있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술받고 이렇게 이탈된 분이 많지 않은 행복한 의사인데 요즘 꽤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 몇 년 전에 어떤 대학병원에 수술했어요. 이제 내과하고 가정의학과에서 관리를 받다가 체중이 다시 찌니까 이제 뭐 주사도 맞자 그러고 왔는데 이제는 그 한계치를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초기에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대학을 워낙 많은 환자들이 가니까 6개월 뒤에 오세요, 1년 뒤에 오세요 그러는데 그래도 만 1년 반 정도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나 봐야 되고 중간에 정체기가 있어서 멈췄는데 그때 야금야금 찐다.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여러 번 자주 먹고 운동하는 습관이 없어. 그건 잔소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제 전화번호도 주고 막 안 되면 카톡이라도 보내고 집이 너무 멀면 집 근처에서라도 검사해서 저한테 연락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 봐줘야 돼요. 국가대표 뭐 예전에 김연아 선수나 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선수생 은퇴했지만 그때 훌륭한 코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봐주는 사람, 감시자,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만대사 수술 후 약 1년 반 정도는 3개월 단위로 경과를 확인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이후 체중 감량이 정체되거나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식습관과 운동 습관 등 생활 전반을 함께 관리해주는 주치의의 존재가 수술 후 체중 감량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수술을 받은 병원이 멀어 정기적인 방문이 어렵다면 집 근처 병원에서라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수술 자체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비만대사 수술 후 주치의와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환자분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 이번에 24살 된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식단이랑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었고 이제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서 요요가 와서 이제 약물을 고려했었는데 또 체중 감량을 했지만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랑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안 됐을 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찾아보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체중이 거의 한 100kg 가까이 나갔었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동수단을 타고 서 있을 때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바닥이 아프다거나 그리고 허리 통증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딱 앉으면은 이제 허벅지가 기본적으로 되게 굵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앉을 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아이스크림을 한 통 먹는다거나 그런 좀 새벽에 일어나서 막 먹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항상 얼굴이 팅팅 불어있고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었죠. 이전에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체중이 82kg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65kg까지 감량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유지를 했어요. 한 4년간. 근데 그렇게 잘 못 먹고 유지를 4년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예민해지고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게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고3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물을 먹고 이제 성인 돼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술자리도 갖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계속 불어나면서 90kg 후반대까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위고비가 유행하는데 위고비랑 비슷한 약물인 싹센다라는 약물을 써서 또 체중을 한 20kg 넘게 감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요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되고 있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진짜는 두려움이 없으셨는지 혹은 뭐 주변에서 뭐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단 한 명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뭐 해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고 다 위험하지 않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주변에는 당연히 다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술 기전이나 어떤 식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수술 받고 나서 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비만대사 수술은 근위부 공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었고 이 비만대사 수술이랑 같이 받았던 게 이제 식도엽 탈장 수술이랑 이제 담낭 제거술까지 받았었는데 근위부 공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하는 수술을 알아봤을 때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 내시경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덤핑 증후군이 좀 생기기 쉽다는 점, 그리고 이제 흡연을 할 경우에 위 그 접합부 부분에 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꺼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12지장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과 의사들이 건드리기 좀 어려워하는 췌장 쪽을 건드린다는 점이 좀 두려웠고, 또 이제 복구가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 위소매절제술을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또 드물지만 요요가 다시 오는 케이스들도 봐서 이 좀 중간 지대에 있는 수술이 뭐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근위부 공장 우회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름 타 수술에 비해서도 난이도도 좀 괜찮다고 하고 이제 수술 후에 우회술을 받았지만 나중에 복구를 생각했을 때도 복구도 타 수술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등급이 높아서 제가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이 근위부 공장 우회술은 좀 등급도 어느 정도 낮아가지고 제가 얘기해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체형,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질환도 비슷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저 근위부 공장 우회술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대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수술을 받게 됐죠.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미음만 먹다가 그 다음에 죽이나 스프를 3개월 동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 유튜브 채널 영상들도 봤었는데 초반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량에. 사실 1시간 반 정도만 걸으라고 했는데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막 적게는 15km 걷기도 하고 많게는 25km까지 걷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게는 막 4시간 반 이렇게, 사실 의사 선생님 말을 좀 안 듣고 좀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체중 감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이 비만대사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받기까지 부모님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일주일치 짐을 싸가지고 혼자 병원에 와서 수술 동의서 혼자 다 작성하고 혼자 수술 받고 회복하고 퇴원까지 혼자 다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막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엄청 우시고 충격 때문에 울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면 수술 받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받기 전에 있었던 무릎 통증이랑 허리 통증 그리고 발바닥이 아픈 거 그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수술 받고 나서 금연도 어쩌다 보니까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고 금연도 하면서 확실히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숨차는 운동을 할 때 확실히 체력이 훨씬 더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일상생활 할 때는 뭐 지하철을 탈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타면 거울에 마주치는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울들을 볼 때 확실히 이전보다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해진 것 같고 좀 더 잘 대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정말 확실하게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창시절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는데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 우울이나 불안, 이런 안 좋은 증세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년도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 한 해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MI가 30이 넘으면서 본인이 이 다이어트나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그냥 받으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정말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지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BMI가 3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이라면 그냥 받으라고 권하고 싶고, 제가 2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모하면서 도전적인 행동이 이 수술을 택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수술이란 말이에요. BMI 30 넘고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그냥 이 수술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다이어트를 한 시점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거진 한 10년 정도 다이어트를 쪘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해왔는데, 저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고도비만과 싸우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고 있고, 체중을 정말 어렵게 뺐는데 또 허무하게 요요가 오면서 정말 그 노력이 물거품 되는 느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저조차도 결국에는 4년 동안 유지한 시점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 생겼으니까 너무 본인 탓을 하지 않고 개개인의 의지적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나름 환경적인 문제, 양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처지에 놓였구나, 내 단순 의지력 때문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대사 수술 후 조치의와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수술이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관리가 이어질 때 체중 감량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술 이후까지 함께 책임지고 관리해줄 수 있는 의료진과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